네, 신계영의 전원 사시가입니다. 사시가는 이제 좀 익숙하시죠, 그죠? 사계절에 관한 노래다. 사시가흥이 사람과 한 가지라 이황의 도산시비고. 그다음에 뭐가 사시가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 수업 시간에 봤었습니다, 그죠? 전원 속에서 사계절을 보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노래다. 가봅시다. 양파의 풀이 기니 봄빛이 늦어 있습니다. 양파는요 어니언이 아니고 언덕입니다. 언덕에 풀이 길어져 있어요. 봄빛이 퍼져 있네요. 소원 도화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이야 소 교희 먹여 논밭 깔게 하야라. 이 교타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이죠. 고전어휘에서 교타는 좋답니다. 그러면 고전에서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맑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양파의 풀이기니 봄이 왔대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게 그냥 봄이 왔다고. 봄이 왔으니까 복숭아 꽃이 다 피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 I wish가 아니고 작은 언덕. 작은 언덕에 복숭아 꽃이 피어 있어요. 봄이 왔으니까 소를 먹여서 논밭을 갈게 해라. 그냥 봄에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있어요 화자 지금? 자연에 있죠? 잔화가 다 딘 후에 진 후에 녹음이 깊어갑니다. 녹음이라는 것은 여름을 나타내는 시어죠. 꽃이 다 졌어요. 여름이 옵니다. 여름이 깊어가요. 백일고천의 낫닭의 소리로다. 닭의 소리가 난대요. 개면도 불러라 긴조름 깨우자. 너 모르잖아요. 뭐야? 닭의 소리가 있어요. 졸음을 깨우자. 됐네요. 여름이에요. 낫닭 소리가 있네요. 긴조름 깨우자. 뭐 없어. 동리의 국화가 피니 중양이 거해로다. 자체로 빚은 술이 하마 아니 익었느냐? 자체라는 것은 각조 확인하시면 올벼, 벼저벼. 벼가 익었으니까 언제? 가을로 빚은 술이 아니 익었냐? 술 한잔 하자. 자해 뭡니까? 꽃게죠. 맛있겠다. 야, 꽃게를 안주로? 쉽지 않네 진짜로. 화젓 있다고 자연에 있어요. 그럼 어때요? 전혀 부정적인 뉘앙스가 보이지 않죠? 자연 속에서 한가로움을 느끼면서 자연 친화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어요. 꽃게 소주 미쳤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부풍이 높이 부니 앞외 산에 눈이 집니다. 겨울이네요. 모첨 찬빛이 석양이 거해로다. 아이야 죽 익었느냐 먹고 자라 하로라. 죽이 익었니? 죽 먹고 자고 싶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수, 삼수, 육수, 칠수, 모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봐 아이들아 새해 온다 즐겨 마라. 이봐 아이들아 새해가 온다고 즐거워하지 마. 헌사한 세월이 소년 아사가느니라. 헌사하다라는 것은 진짜 자주 많이 나옵니다. 헌사하다의 기본 스탠스는 야단스럽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야단스럽다고 무조건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야.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봐 아이들아 새해가 온다고 즐거워하지 마. 봄, 여름, 가을, 겨울 갔으니까 새해가 오죠. 새해 온다고 즐거워하지 마라. 야단스러운 세월이 젊은 나이를 모두 앗아가느니라. 우리도 새해를 즐겨하다가 이 백발이 되었노라. 그럼 화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새해가 별로 즐겁지 않아요. 왜요? 나이를 먹거든요. 가보시죠. 자연 친화적 인식과 별개로 작품의 화자께서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자연이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뭐가?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게 부정적인 거지.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것에 대한 결핍이 있으니까 새해가 온다고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살았다가 지금 다 백발이 되었어. 다 나이를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기억부터 미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고요?
양파의 프리긴이 분빛이 늦어 있는 건 초월적 삶의 세계가 아니고요. 화자가 처한 현실입니다. 이런 감정 없었어요. 싫음 없었다니까요. 4번이죠. 꽃게.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늙은이를 만나니 반갑고 즐겁다. 왜? 반갑고 즐거우니 늙은 줄을 모르겠다. 진실로 늙은 줄 모르거니 매일 만나 즐기자. 요 시의 화자는 뭐예요? 늙었어요. 근데 늙은이를 만나니까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우리가 늙은지도 모르죠. 그냥 같이 놀자. 우리끼리 놀면은 늙은 줄도 모르다. 그 소리죠. A는 뭐예요? 나이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다. 보기는 야 늙은이끼리 만나니까 좋다 이거 아닙니까? 되죠. 그럼 답은 4번이죠. 현재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나 어때요? 새해가 오는 게 싫어요. 애는 어때요? 새해가 오는 게 좋아요. 좋아하지 마. 너 그러다 진짜 늙는다. 보기는 하 즐겁다. 됐습니다. 개쉬워. 보기를 참 좋아요. 윗글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시가는 사계절의 추위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읽었습니다. 이제 요건 익숙해야 돼요.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야.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치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 자연에 들어와서 자연의 모습을 먼저 보고 거기서 느껴지는 흥취를 서술해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보고 있는 경치를 먼저 서술해준다. 경 그에 따른 정서 후조입니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뭐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는 거 괜찮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사는지 납작 소리를 듣고선 긴 졸음을 깨우고 꽃게 술 한잔 때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이점이 어디서 발생하죠? 구수에서 발생하죠. 왜요?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 때문이겠지. 봅시다. 구수에 좀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자연이라는 존재는요 순환해요. 그것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이치에 따른 결과란 말이야. 그죠? 자연은 계속 순환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또다시 봄이 와요. 그게 자연이란 말이야. 근데 인간은 어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늙어요. 변화가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는 포커스가 순환이지만 여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늙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자연을 보면서 자연은 순환을 하지만 나는 순환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죠. 돼요?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늙음에 대한 결핍, 단순히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는 늙음에 대한 결핍이다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이것이 사실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무상감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 결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핍인 거야? 자연의 이치에 따라 순환하는 자연과 다르게 인간은 그러니까 똑같이 봄을 느끼지만 늙어간다는 점에서 다른 거지. 그리고 화자 입장에서 그것이 지금 결핍으로 작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화자께서 가지고 있는 결핍은 자연의 이치가 내재되어서 순환을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늙어가는 것에 대한 결핍이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인간인 화자께서는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를 두 글자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고전시가하고 세계관 하면서 했었죠. 우리 선조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치에 대한 이해가 머릿속에 있어. 평생 수행을 하는 존재야. 왜?
자연의 이치를 내재화하지 못했거든. 그러면 왜 인간은 자연과 다르게 순환하지 못하는데 하늘의 이치를 온전하게 내면화하지 못한 존재고, 그에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지. 자연은 순환하면서 영원성을 가지지만 화자는요, 인간으로서 계속 늙어가죠. 계속 늙어가죠. 그러니까 자연과 다르게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불러요.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부릅니다. 김광욱의 윤리유곡이라는 시조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게 나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에 덮여있는 눈은 녹아서 다시 봄이 오는데 내 귓덜미에 있는 흰 머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무슨 말이야? 자연은 순환하면서 다시 봄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자연과 다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죠? 그럼 자연과 다르게 난 한계가 있는 존재죠. 결핍존재. 그리고 순환하는 자연을 지향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유한함을 실감하는 거지. 괜찮으신가?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답은 5번입니다.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고, 이건 각 연이 아니고요. 구수입니다. 구수. 되죠? 왜 대비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자연은 항상 순환하지만요, 나는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해요. 나는. 왜? 인간이니까. 유한함이 있다니까. 자연과 다르게 난 항상 늙어가는 존재야. 하늘의 이치를, 자연의 이치를 온전하게 내면화하지 못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삶에서는 하늘의 이치가 구현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유한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하는 자연을 지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에 대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얘는 구수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지 2, 3, 6, 7수인가요? 2, 3, 6, 7수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느껴지세요? 제가 고전 시가를 지금 선별해서 계속 해설을 찍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 보기 문제 대부분에서 이걸 지금 제가 구조도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걸 위주로 가져오는 거야? 세계관에 대한 학습을 계속할 수 있는 걸 위주로 가져오는 거지. 꼭 이해를 해야 되고 꼭 머릿속에 넣어둬야 됩니다. 사시가가 뭔지도 잘 알아두시고.